안녕하세요. 저는 퀼트하는 오영실입니다. 오늘은 그동안에는 직선 바느질과 감침질, 또 재미있는 요요 작업, 그런 형식의 작업이었다면 둥근 바느질, 곡선의 바느질은 어떻게 하셨나요? 그동안? 저는 곡선의 바느질을 맨 처음 할 때 배워서 한 게 아니라 제가 어떤 거를 자유롭게 하고 싶은데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뒤에 보이시는 이것도 수풀, 그러니까 실패라는 패턴인데요. 예전 이전에 챕터를 보시면 수풀이라는 그 샘플러 패턴의 제도하고 색깔의 베리에이션, 그거를 알려드렸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뒤에 보이는 것과 같은 곡선의 그 실패, 그리고 곡선의 바느질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꼭 이걸 배우시는데 바느질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패턴을 만들어 가시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패턴을 제도하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뒤에 패턴은 이 10cm, 지금 여기서 제도하는 10cm, 10cm 사각형에서 패턴을 나가는 그 10cm 패턴으로 만든 지금 이 베딩 싱글 사이즈인데요.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고 이 제도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0cm, 10cm를 제가 연필로 일단 그려와 봤는데요. 사각형을 그리시고요. 사각형을 그리시면 이렇게 사각형이 만들어지고 그 사각형의 대각선을 양쪽에서 그리시면 꼭지점이 나오게 되고 그 꼭지점은 5cm잖아요. 5cm에서 이 대각선에 다시 확장해서 5cm를 올린 다음에 다시 작은 사각형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두 개의 사각형을 대각선으로 연결해서 이 10cm, 10cm 안에 있는 대각선에서 바깥으로 원을 그리셔서 곡선을 만드시고요. 여기서는 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서 다시 이 5cm 올라간 사각형, 그 작은 사각형에서 안쪽으로 원을 그리셔서 선을 만드시게 되면 지금의 이 패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제도 방법을 아시면 본인이 원하는 더 작은 사이즈를 만드실 수도 있고 더 큰 사이즈의 실패 곡선의 패턴을 만드시게 되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패턴에는 지금도 표시는 되어 있지만 안쪽으로 들어간 원형의 중심점, 바깥으로 나간 원의 중심점을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계속 사용하시는 하나의 패턴의 본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본으로 천들을 본으로 그리신 다음에 시접 0.7을 남기시고 꼭 표시하셔야 할 게 여기에 중심 지점, 가운데 지점에 천에도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표시된 두 개의 천을 이제 바느질 할 거를 알려드릴 텐데요. 이 바느질 할 때 사소한 거지만 제가 항상 사소하지만 중요하다고 항상 그러는 것 같은데 이 둥근 지점에 이 세로변에 해당하는 긴 쪽을 본인 앞쪽으로 놓으시고 한쪽 끝점에 핀을 꽂으시고 그 반대에
끝점에도 핀을 꽂습니다. 그리고 이 둥근 부분에 바느질이 중요한 거니까 아까 표시했던 중심점, 여기에 다시 중심점. 그리고 이게 만날 때는 하나는 볼록 렌즈 같은 쪽, 한쪽은 오목 렌즈 같은 쪽이 맞물려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두 지점을 핀을 꽂고요. 이것을 이쪽 면과 반대편 면이 잘 맞물리게 핀을 꽂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시침핀을 꽂으시는 거는 인색하지 마시고 넉넉히 꽂으시는 게 바느질 하실 때 훨씬 편하실 테니까 저는 여기에 거의 9개 정도를 꽂는 것 같아요. 양쪽에 꽂고 가운데 꽂고 그 사이에 6개씩 아니 3개씩 해서 9개 정도 꽂고 바느질을 합니다. 이렇지 않으면 바느질을 하시면서 계속 앞쪽을 보고 뒤쪽을 보고 확인해야 되니까 오히려 핀을 꽂으실 때 제대로 꽂아 놓고 하시는 게 더 편리할 겁니다. 바느질을 시작하는데요. 바느질은 똑같습니다. 맨 끝점에 시작한 데서 시작해서 박음질을 하시고요. 그 다음엔 홈질을 해나가십니다. 이걸 핀을 곱게 여러 개를 안 꽂으시면 바느질 하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앞 뒤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시침 핀을 충분히 꽂으시고 바느질 할 때는 그냥 앞면에만 확인을 하시면서 바느질 하시는 게 훨씬 수월하고 빨리 작업하실 수 있는 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셨죠? 이렇게 한쪽은 가로 쪽의 실패 모양이면 한쪽은 세로 모양인데 이게 저는 세로 모양이 제 몸 쪽을 향하고 있고요. 가로 실패는 바깥쪽을 향하고 있는데 이것만도 차이가 나는 바느질을 할 때 굉장한 차이가 나니까 한번 해보시면 그 세로 면이 이쪽으로 본인 가슴 쪽으로 오는 게 훨씬 더 편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심점은 지나가고요. 나머지 점을 바느질을 하게 됩니다. 쭉 홈질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베딩 사이즈를 할 때 무조건 작아서 정성이 많이 들어가면 보기도 좋을 거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막상 베딩으로 침대에 깔아보면 훨씬 사이즈가 작아서 오밀조밀한 것보다는 적당하게 사이즈가 맞아서 그 하나하나의 색깔, 하나하나의 느낌들이 보여지는 게 저는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 끝날 때는 다시 박음질을 하고 우리 항상 끝날 때 매듭 하듯이 3번 정도 실을 넘겨서 매듭을 짓고 실을 끊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곡선이 아주 작은 곡선은 아니어도 이렇게 곡선이 꼬매지고 그 꼬매진 거에 아까 본인 앞으로 보고 있던 세로 쪽으로 시접을 넘기면 이렇게 곡선의 바느질이지만 우리가 일직선의 조각선을 잇는 거와 다르지 않게 이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어지면 또다시 하나의 천을 이을 수 있고요.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요거를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우리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천이 이어진다 하면 세로의 실패 패턴이 내 몸 쪽으로 향하게 놓으시고요. 끝점에 시침핀을 꽂고 다시 이 패턴의 끝점인 곳에 핀을 꽂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 패턴의 중심에 표시된 중심과 다시 그 중심을 핀을 꽂고 다시 꽂힌 중간에 핀을 더 꽂고 이것도 끝점이 시침핀이 안쪽으로 향하게 되면 굴곡이 더 많이 생겨서 핀을 꽂으시기가 어려우실 거고 핀의 방향을 안쪽보다 바깥쪽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실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꼬매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처음에는 박음질, 그 다음에는 홈질을 쭉 해 나가는 거죠. 이제 홈질이 다 끝나가고요. 항상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점에서는 박음질을 하고 매듭을 두어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가위로 자르고요. 보시면 다시 둥근 바느질의 실패가 끝났고요. 아까 설명했듯이 세로 쪽으로 시접을 넘기면 이렇게 둥근 바느질의 실패가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패치워크를 하면 그 다음에 우리는 항상 시접을 정리하는 다리미질을 하는데요. 이거는 다리미질로 시접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셨나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같은 방향으로 우리 시접 있는 그 나인 패치 다릴 때 시접 이렇게 다리면 중간에서 이렇게 사각형으로 풍차 돌리는 걸로 되는데요. 아까 같이 세로변으로 시접을 넘기지만 결국에는 어떤 한 면은 다시 또 그게 충돌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합해질 때는 이 네 개의 시접을 다리면서 이 가운데는 나인 패치에 시접 넘기는 것 같이 바람개비로 돌려가면 여기서는 어쩔 수 없이 어떤 방향으로는 이게 바뀌기는 하지만 일단은 한번 이렇게 꼬맸을 때는 그 방향이 쉽게 넘어가는 쪽으로 시접을 넘겨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리면서 시접을 정리하시고 이어 나가시면 지금 이 뒤에 보시는 것 같이 그렇게 패턴이 연결이 되고 저는 여기에는 보도를 일직선으로 보도를 대지 않고
이렇게 그냥 그 유형의 형태감이 보여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이어진 거를 시접 부분을 이런 식으로 해서 시침을 해서 보도 위에 얹은 다음에 감침질로 아프리케 하듯이 보도를 얹었습니다. 이거는 10cm의 패턴이고 조금 작은 사이즈로 하면 어떨까 하는 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거는 우리가 그린 아까 이건 10cm의 패턴이고 이건 5cm의 패턴인데 사이즈가 이만큼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건 5cm의 패턴으로 패턴을 그리고 색깔을 배합해서 해갖고 왔는데요. 이거는 색깔의 배합이 보라빛이 많은 데다가 보라에서 회색하고 블루하고 좀 섞어가지고 이렇게 패칭을 했고요. 이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2개, 3개, 4개, 뭐 여기 같은 경우에는 10줄이 넘는 거를 이었을 때 그 전에 나인 패치나 다른 작업 때 설명했던 것 같이 1줄, 2줄, 그리고 3줄, 4줄 있는 게 아니라 1줄, 2줄, 1줄, 2줄 이렇게 연결해서 이거 연결한 것을 다시 2줄, 4줄, 4줄에서 8줄 그렇게 해가는 것이 패치워크 하시기가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둥근 바느질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실패라는 패턴을 제도하고 그 제도 갖고 핀을 어떻게 꽂아가는 거 그리고 바느질 하는 거를 알려드리고 시접 정리하는 것까지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패턴을 계속하는 것도 재밌지만 한 패턴에서 색깔을 바꿔가고 거기서 저는 여기는 다 체크이지만 그 체크만 있으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런 무늬의 천을 중간중간 섞었고요. 천의 종류는 이게 종류가 많지 않은 것 같지만 거의 20가지 정도. 이게 10줄, 이게 10칸이 돼서 2줄이 되면 제가 해본 결론으로는 2줄 이상으로는 이게 교차돼야지 이게 변화 있어 보이지 천이 계속 똑같은 천이 반복이 될 때는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크랩 퀼트 같은 거 이런 어떤 한 패턴 갖고 할 때는 적어도 천의 조합이 20여 가지가 돼야지 좀 재밌는 작업을 하실 겁니다. 재밌으셨나요? 오늘은 근데 저 자랑할 게 있어요. 저 요요 알려드렸잖아요. 요요 배우신 분이 저한테 이렇게 선물 주머니를 만들어서 요요를 달아서 저한테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이 선물을 받아서 좋은 것보다 그거 물론 좋고요. 그거를 떠나서 제가 알려드린 요요를 그 첫 번째 요요 시간에 이 작은 요요를 선물할 때 어딘가에 붙여서 보내면 더 의미 있는 선물이 되지 않겠냐고 알려드렸는데 그 이야기가 저한테 다시 전해오는 것이 너무 즐겁고 이 유튜브 방송에 묘미가 느껴지는 것 같아서 저는 참 좋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에너지를 받으시고 좋은 즐거운 바느질을 하시면서 행복한 시간들을 마련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